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진행시켜 오고 있는 데가 현대 기아예요. 그래서 현대 기아를 갖다 무시할 수는 없고요.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위상으로 봤을 땐 넘버 2다. 절대 국뽕은 아니고요. 그동안 싸구려 차 이미지에서 제네시스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브랜드 이미지를 올려놨죠. 하이브리드 카라고 하는 것도 토요타 못지않게 만들어 가지고 팔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2차전지 주가가 계속 부진한데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1분기 실적 끝나고 컨퍼런스 콜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도표로. 근데 그때 당시에 자동차 업체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업체들, 양극재 업체들 컨퍼런스 콜 내용을 정리해드렸는데 공이 얘기했던 게 2분기까지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했고요. 첫 번째, 월별 판매 데이터를 봐도 그분들 예상했던 것처럼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리튬 가격이 여전히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캐즘 구간에서 이렇게 고개를 드는 모습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요. 5월달 판매 데이터를 보니까 유럽은 마이너스 10%로 역신장을 했고요. 미국은 이제 성장을 하긴 했는데 성장률이 5%로 좀 부진했었다. 근데 이건 이제 차 판매 데이터, 전기차 판매 데이터고요. 이게 이제 그 배터리로 하게 되면은 이거보다는 미국 쪽은 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좀 보면은 가장 큰 원인은 테슬라하고 독일 자동차들이 부진했었다, 판매가. 그런 걸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어찌됐든 간에 그 부진을 갖다 다른 그 전기차 업체들이 커버를 완벽하게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성장률이 정체가 됐다라는 측면이 이제 딜레마인 거고요. 특히 유럽 쪽 부진이 두드러지다 보니까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이 좀 부진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을 조금 부정적으로 좀 누르고 있는 느낌. 그런데 6월 달부터 이제 보급형 전기차 기아의 EV3 예약 판매 이게 이제 11,000대 넘어섰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퀴노스,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시트로행에서도 제품이 나오고 이런 소위 말해서 보급형 전기차들이 예약 판매를 개시하기 시작했는데 이쪽이 생각보다 많이 팔리는 예약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노출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기대를 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FEOC 규정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ESS에 채용이 되는 배터리 이것도 중국산 배터리를 갖다가 좀 제외하려고 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올해 당장에 우리나라 걸로 대체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도 내년부터이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조금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게 있고 오늘 기사가 났죠. 르노가 LFP 배터리 LG엔솔하고 대규모 공급 계약했다. 금액은 밝히지 않았지만은 얼추 4조 원은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 의미가 있는 거는 LFP 배터리 그 정도 공급 계약을 중국산을 제외하고 사실상 처음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중국 일방 어떤 독주 체제라고 얘기했던 LFP 쪽 시장에도 우리나라 제품이 처음으로 채용이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뭐 하반기 쪽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 가지고 어떻게 이제 시장이 좀 반응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상반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실적이 부진하고 판매 데이터를 보면 안 좋은 그림은 보여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그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현재 테슬라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테슬라 쪽은 지금 중국 쪽에서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6월 달에 좋아졌다. 해서 이제 최근에 그 니온가 거기가 이제 판매 증가에 따라서 급등하고 뭐 그랬는데 테슬라도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5월까지는 부진했었는데 6월달에 좀 올라오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 테슬라는 근데 이제 보급형 전기차 출시가 좀 이제 앞으로 변수가 될 것 같고 그거 그 회사에서 얘기했던 게 내년 초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테슬라는 지금 사실을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 업체로서의 테슬라의 위상은 예전 같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테슬라는 사실 전기차보다는 개인적으로 봤을 땐 자율주행하고 로봇 사업 이쪽이 포커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8월 달에 출시 예정인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들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상용화가 됐을 경우에 이제 테슬라라는 회사 자체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단순 전기차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팔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옵티머스인가요? 그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양산이 되면서 매출로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림이 달라지는 그런 회사가 되지 않을까 해서 테슬라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전기차 업체 내에서의 위상은
예전만 같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등이 반응이 좋고 앞으로 사업 모델들의 기대감이 커진다면 전기차 업계가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는 못하겠죠. 테슬라가 그게 로봇 택시가 상용화되고 테슬라의 어떤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커지게 되면 지금 현재도 그 FSD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이제 완전 자율주행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점점 더 구체화된다라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커질 수는 있지만 테슬라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지향점이 전기차 메이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쪽에 대해서 만약에 판매의 목적을 뒀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신차를 출시를 해도 진작에 했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 그동안 내연기관차에서 선두를 달렸던 업체들이 너도 나도 지금 신차 출시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의 강점이 거기에서 과연 그들하고 차별화돼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 신차에 대한 어떤 니즈 이런 것들보다는 저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약간은 좀 차별화하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현재 테슬라의 그 풀 셀프 드라이빙 옵션 자체를 테슬라가 원하는 거는 자기네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판매를 하는 거를 아마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럼 그거가 되면은 테슬라는 굳이 차를 만들 필요 없이 그것만 팔아서도 물론 자기들도 이제 차는 팔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시장에서 큰 수익을 벌 수 있을 테니까 거기다가 또 충전 관련돼 가지고 테슬라 지금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로봇 관련된 거 가지고 있지. 테슬라는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현기차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나요? 테슬라를 제외하고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진행시켜 오고 있는 데가 현대 기아예요. 그래서 현대 기아를 갖다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들 이제 모셔널이라고 하는 회사에도 투자를 했고 국내에 또 자체적인 어떤 그 투자를 통해 가지고 법인을 세워 가지고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기아는 사실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그 시장 내에서는 위상으로 봤을 땐 넘버 2다. 그래서 현대 기아가 개인적으로 이건 절대 국뽕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테슬라의 판매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봐도 내연기관도 그동안 싸구려 차 이미지에서 제네시스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브랜드 이미지를 올려놨죠. 거기에다가 지금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이브리드 카라고 하는 것도 글로벌 1위는 당연히 토요타지만은 토요타 못지않게 지금 그 하이브리드 카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팔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현대기아. 거기다가 전기차, EGMP 플랫폼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긴 이제 양산 기능까지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다 갖춰져 있고 최근에 지금 자료를 보면 미국에서 판매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2등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쪽으로 변화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현대기아는 거기에 대한 또 준비도 돼 있다. 여기에 자율주행에서도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넘버 2의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대응력,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자체는 굉장히 잘 돼 있는 회사다. 그래서 현대기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 현황과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3사 실적과 관련해 가지고는 좋지 않을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선인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노무라에서 삼성 SDI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삼성 SDI 그 연초에 인터배터리 데이에서 뭐 전고체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쫙 올랐던 거 그 이상으로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배터리 쪽의 어떤 실적에 대한 노이즈는 분명히 있고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일단 3사가 공이 진행하고 있는 건 이제 ESS향 배터리 개발, 이제 LFP향으로 만드는 쪽은 LG엔솔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지금 유럽 인터배터리 데이에서 삼성 SDI는 지금 사실 ACM 계열로 해가지고 또 ESS 배터리를 갖다가 1.5 버전을 갖다가 이제 SBB 1.5 버전을 갖다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을 보였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ESS 시장에다가 다시 한번 옛날에 사실은 2020년 전까지는 글로벌 1위가 우리 기업들이었는데 화재 사건들이 자주 발생이 되는 바람에 그쪽으로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중국 업체들이 LFP 배터리로 치고 들어와 가지고 시장을 다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 시장 다시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 요게 공교롭게 FEOC 규정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규제, 전기차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ESS형 배터리 같은 경우도 중국산을 배제하게 되면 사실상 쓸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현지 진출도 하고
그다음에 현지 생산 이런 것들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일단 좀 어려움을 좀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오늘 그 르노 자동차 쪽으로 계약이 됐던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도 NCM 배터리가 아니라 LFP 배터리로 계약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캐딘 극복을 위해 가지고 그동안 NCM 쪽 하이니켈 쪽만 고집을 했었다 그러면 이제 LFP 쪽으로 해서 계약을 하면서 양산을 해나가겠다라는 의미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배터리 3사가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지금 노력은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엔솔이 미국 공장 건설을 일시 중단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투자의 일정을 좀 조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시장 자체가 그 캐든 구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침체기 비슷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성장률이 둔화가 돼버리고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해놨는데 뭐 예상했던 것만큼 지금 그 매출이 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투자라는 게 돈인데 그게 돈이 내부 유보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엔솔도 그렇고 그다음에 SK온도 그렇고 다 차입을 통해서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장 상황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그 ESS용 배터리 쪽에서 이제 그 애리조나 쪽에 있는 걸 갖다 일시적으로 좀 중단을 좀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이게 아마 파우치형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게 일단 일시 중단을 하는 거지만은 이게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좀 일정 조율을 좀 하겠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나 전기차 시장이 2분기까지 전반적으로 어려웠는데요. 하반기에 반등 조짐이나 긍정적인 이슈가 있을까요? 하반기 쪽으로 이제 봐서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보급형 전기차가 출시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전기차 시장이 확장이 되려고 그러면은 사실 전기차 시장의 확장의 제약 요건이 뭐가 있었냐면 가격. 동급 모델인데 전기차가 비싸요.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기차는 어쨌든 충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인프라가 부족했던 거죠. 평상시는 모르겠지만 특히 겨울이라든지 이럴 때 배터리가 빨리 달잖아요. LFP 같은 경우는 빨리 달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충전을 해야 되는데 너도 나도 충전소 앞에 갔는데 충전하는데 시간이 뭐 오래 걸리니까 거기서 다 방전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부담을 시장이 좀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보조금 받으면은 EV3도 3천만 원 전후, 그 다음에 캐스퍼, 그 현대차 쪽 그건 보조금 받으면 3천만 원 미치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에퀴너스도 3만 불 내외, 2만 7천 불 얘기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제품들도 대개 3만 불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신차들을 출시를 하니까 유럽은 지금 보조금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보조금이 있는 쪽에서는 2천만 원, 3천만 원 초반에서 이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일단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가격에 대한 저항은 많이 완충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지금 이 판매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프라 구축이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작년에 발표 났었던 걸 보면 미국이 2030년까지 추가로 50만 개의 충전소를 갖다 설치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걸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게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게 되게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반드시 보셔야 되지만 어쨌든 확산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경우의 수가 그런 요인 하나는 그래도 비슷한 가격을 만들어냈다라는 측면에서 기대할 수 있고, 두 번째는 468 배터리 출시가 이제 양산이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8월부터 시작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일단은 양산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배터리 가격을 좀 떨어뜨려줄 요인이 될 수 있고, 배터리의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배터리 하게 되면은 사실은 확산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제한점은 뭐냐면 위험하다. 불날까봐, 폭발할까봐 그 찝찝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정성을 높여버리게 되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뭐냐면 화재 위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완전히 좀 많이 좀 제한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러면은 전기차 가격 떨어져.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의 위험성 확 낮춰져 버려. 여기에 충전망이 구축이 돼. 그러면 전기차의 확산 속도가 상반기하고는 다르게 확 늘어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느냐. 여기에 더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에 안 팔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단적으로 GM은요. 팔 물건이 없었어요. GM의 볼트라고 하는 구형 볼트 전기차가 있거든요. 그게 단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팔 물건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에퀴너스, 그 다음에 이제 신차 출시가 하반기에만 11종인가가 이제 나와요. 그리고 연초에 그 전기차 IRA 보조금 받는 게 작년에 41개인가였었는데 올 연초가 됐을 때 17개?
확 줄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보조금 규정이 까다로워지면서. 근데 이제 신차 출시를 지금 너도 나도 하는 데다가 보급형 출시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선택의 폭이 어쨌든 커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래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그래도 좀 팔릴 수 있는 유인이 좀 많다. 이제 그런 것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건 센티적인 측면이긴 한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100% 관세를 얘기를 했잖아요. 100%다 관세를 매기겠다는 얘기는 중국산 전기차가 못 들어오게 막겠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막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EU 쪽에서도 고율 관세를 추가적으로 붙이겠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자체가 일단은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을 중국산을 조금 배제시켜 놓고 나머지를 갖다가 키워오는데, 그 나머지 업체들이 보급형 전기차를 갖다가 제시를 하고 출시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업체들 입장, 또 중국산에는 어차피 우리 배터리가 안 들어가잖아요. 경쟁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중국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 업체에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우리 쪽이 좀 시장이 판로가 좀 더 커지는 그런 효과도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하반기는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기대를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